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변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오리 수능편 91번째 수업을 함께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수특 영어 4강 3번에 보시면 mend fances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이 표현과 그 다음에 it이라는 표현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단 간단히 이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thing that managers have to keep in mind is that they should mend fences after any fight. Opponents are not necessarily enemies. An opponent disagrees with you on the issue, of course, but enemies are ones with whom you also have a negative relationship. That makes it personal 이라는 문장에서 예하고 예입니다. 일단 EBS 해설지의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자가 명심해야 할 한 가지는 어떤 말다툼이라도 하고 나서는 울타리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매니저가 경영자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간 관리자일 수도 있어요. 반대자가 반드시 적은 아니다. 물론 반대자는 쟁점에 관해 여러분과 의견이 다르지만 적은 여러분이 부정적인 관계도 또한 맺고 있는 사람이다. 그 점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만든다. 일단 이 해설지를 쓴 이 문제를 만든 분이겠죠. 분이 지금 이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고선 문제를 만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해했다면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거나 이걸 이렇게 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대명사의 해석은요, 이해를 하게 되면 읽고 났을 때 뭔지 알아야 되고요. 즉, 대명사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경우에는 뭘 괄호를 쳐서라도 이거를 무엇을 지칭하는지를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대명사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거 이해 못한다. 대명사 반드시 치환해서 해석해라. 즉, 그것이 갖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석하라. 라는 그런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마 해석할 때 그걸 못 찾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했을 것 같아요. 찾았으면 이거 어렵네. 가로 쳐줘야지. 가로 쳐주거든요. 그런 게 없습니다. 울타리를 고친다 이것도 문제예요. mend fances는 울타리 고친다는 게 직역이지만 이건 마치 뭐랑 똑같으냐면 영어 표현에 go bananas라는 게 있어요. 응? 직역하면은 간다 바나나 간다 바나나 이럴 거 아닙니까? 간다 바나나가 아니라 이건 미친다라는 뜻이에요. 미치다. 꼭지 돌다 이런 뜻입니다. go bananas가. 미치다라는 표현을 간다 바나나라고 하는 것이 웃긴 것처럼 mend fances를 울타리 고친다라고 해석하는 건 바보 같은 해석입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은 사전만 찾아봐도 나와요. 그래서 mend fances의 사전 설명 봅시다. To improve or repair a relationship that has been damaged by an argument or disagreement. 메리언 웹스터 웹스터에서 나온 겁니다. 향상시키는 것 또는 수리하는 겁니다. 관계를 고치는 것 또는 향상시키는 더 낫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관계냐면 손상된 관계야. 뭐에 의해서 논쟁이라든지 의견의 불치에 손상된 관계를 고치거나 향상시키는 것이 mend fances래요. 그럼 우리나라 말로 mend fances의 뜻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mend fances를 화해한다라고 해석해야지 이거를 울타리를 고친다라고 하면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웃기는 해석이에요. 이거 사전에도 흔하게 나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 자체를 찾아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세 정체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앞에서부터 한번 쭉 해서 볼게요. 한 가지 것인데 매니저들이 명심해야 될 한 가지 것은 매니저들이 should mend fences 화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임의의 다툼 이후에. 그렇지. 매니저가 지금 부하 직원하고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부하 직원이 시킨 대로 일을 안 했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르게 했거나 라고 하면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장 opponents are not necessarily enemies. 반대자가 반드시 enemy인 것은 아니야. 적은 아니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렇지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부하 직원이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자신의 생각에는 그게 더 효율적이다. 일의 성공을 위해서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건 반대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반드시 적은 아니야. 한 반대자는 당신과 의견의 불일치에 그 사안에 대해서 그 사안 더가 붙었습니다. 영어에서 더는 함부로 붙이는 게 아닙니다. 글쓴이가 더를 붙일 때는 읽는 사람이 저 더의 정체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붙이는 겁니다. 즉 특정됐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럼 그 사안이 뭐냐 앞에 나온 적이 없는데 그 사안은 회사 일이죠. 회사에 어떤 사안이 있어요. 우리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돼라는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에 대해서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어. A의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B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하지만 enemies are ones. enemy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m you also have a negative relationship. 그 사람들과 당신이 부정적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enemies야.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퍼넌트는 평상시에 사이가 나쁘지 않아. 근데 그 일을 할 때 의견에 이 불일치가 있어서 반대를 하는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에너미가 있을 수 있어. 철천지 왼수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되겠죠. 아니 얘는 분명히 지도 알아. 지도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 아는데 일부러 나쁘게 하려고 그래. 왜? 내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를 못되게 하려고 일부러 반대를 하고 있어. 그럼 이제 에너미죠. 철천지 원수. 어? 이런 존재가 바로 에너미예요. 이해됐어요? 부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에너미다라는 얘기예요. 오포넌트하고는 부정적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That makes it personal. 그것이, 그 사실이 that은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입니다. 에너미가 부정적 관계를 당신과 갖고 있다는 사실이 makes it personal. 그것을 사적인 것으로 만들어준다. 이것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각 학교, 담당하고 있는 학교의 어떤 선생님이 이거를 희한하게 가르치셨다고, 이게 이시 앞에 있는 뭐 부정적 관계라고 설명하셨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됩니다. 부정적 관계를 사적으로 만든다. 원래 부정적 관계 자체가 사적인데요. 그죠? 이게 그것이 그것을 사적인 것을 만들어준다고 했으면 제가 보기에 이것은 사적인 게 아닐 수 있는 것이에요. 사적인 게 아닌 것을 사적인 것을 만든다라고 하면 문맥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결과 이시 될 수 있는 것은 the issue밖에 없어요. the issue라고 하는 것은 회사 일이고 회사 일은 공적인 거 아닙니까?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프로젝트는 공적인 거죠. 그러면 그 프로젝트는 공적이어야 되는데 그냥 반대하는 거야. 프로젝트를 사적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자기의 복수를 위해서 에너미가 쓰는 거. 이건 사적으로 만드는 거죠. 이해돼요? 제가 mend fances는 이게 100% 화해하다라고 확신을 드릴 수 있어요. 확답을 드릴 수 있지만 이시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제 답변도 가능성이 있는 여러 답변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이시될 수 있는 게 뭔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예를 들어서 negative relationship 이시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저게 맥락에서 연결이 되느냐? 그게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the issue라고 했을 때는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고 맥락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the issue라는 결론에 이른 것뿐입니다. 챗GPT도 이런 거 설명하라고 하면 잘 못할 거예요. 챗GPT가 아무리 뛰어나도 지금 아마 한계가 있어서 제가 써본 결과로는 한계가 있어서 이 정도 수준까지는 못 올라왔을 겁니다. 이거는 제 의견이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의견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것으로 오늘 해오리 수능편 91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